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죠. 이에 따른 파장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게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의 명분을 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서 박광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가 모두 사퇴를 했고 내일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당 내용을 줄이고 국면 전환이 시급한 요즘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연결해서 가결 이후에 민주당 당내 분위기와 함께 앞으로의 전국 전망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용빈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서 좀 검찰의 탄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불체포 특권을 일부 의원들이 저버렸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에 이 상황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해 왔고요. 네. 또 특히나 이 당론 부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러한 결과에 굉장히 실망하신 우리 당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박빙의 패배를 한 2등 후보, 그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 또 차기 대선 후보를 제거하는 것, 결국 민주당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정치 책략이었거든요. 네. 정치 검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고도의 노림수, 그러니까 차도 살인을 한 거거든요. 네. 예, 남의 칼을 빌어서 제거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칼로 민주당을 죽이는 계책을 윤석열이 발휘를 한 건데요. 역으로 보면은 우리 당내의 소수, 그러니까 반 이재명 세력들이 국민의힘 검사의 칼로 이재명 죽이기를 획척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고요. 사실은 이 검사 정권, 수사권, 기소권, 또 뭐 영장 청구권이라고 하는 칼로 우리 당의 대표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책략, 그래 이 검사 독재에 사실 우리는 방탄을 통해서 민주당을 지켰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결에 손을 드신 분들은 이 방탄 정당이라고 하는 프레임 때문에 다음 총선에 우리가 실패할 거다라는 참 희귀한 논리로 예. 가결에 표를 던졌단 말이죠. 이제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누구 좋아진 것이냐라는 점에서 보면 윤석열이 웃고 있고 국민의힘이 웃고 있고 그리고 반 이재명 세력들이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가결에 표를 던진 것의 결과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에서 결국은 저희들이 당론 부결을 요구했음에도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네. 결국은 가결이 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상당히 상처를 받았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당내 원내 대표께서 이제 사의를 표명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가야 되겠죠. 예. 자, 어찌됐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또 종합적으로 해주셨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현재 30명, 30명 내외 정도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하는 쪽으로 표를 던진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서른 의원 등등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송갑석 최고위원도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한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구심점을 가지고 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더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 갈등을 빚는 모습, 국민들이 결코 옳지 않는 모습 같은데 왜 이런 30명 안팎의 의원들이 가결에 표를 던졌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이제 가결에 표를 던지신 분들이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서 이제 변명을 하고 계시지만은 네. 결국 그는 결과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먼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굉장히 저차원적인 그런 방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겠죠. 예. 예.
그런 것으로 우리 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 또 윤석열 검사 정권은 민주당을 아예 제거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논리가 이제 방탄이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당을 지켜야 되는데 당연히 방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방탄하게 되면 총선에서 지게 될 거다라는 논리로 이 방탄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되기 때문에 가계대표를 던진다. 네. 굉장한 아까 말씀드린 차도살인계에 예. 제대로 걸려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이 가결을 통해서 총선을 승리한다라고 하는 전략은 사실 굉장히 허구적인 것이거든요. 민주당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총선에서 이깁니까? 네. 결국은 반역 모의를 정당화하는 술책으로는 절대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예. 보고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을 분열시켜서 이득을 보는 자들이 누군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또 돌아가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그렇습니다. 30명 안팎이 됐건 뭐 그 숫자가 더 이상이 됐던 간에 문제는 결국에는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의 공천권이 가장 좀 주요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생각도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데, 자, 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의원님께서 또 지역구를 직접 내려오셔서 지역 민심을 굉장히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네. 우리 주민들, 유권자분들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되게 저는 원성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뭐 지역에 내갈 낯이 없어서 예, 예. 그 당론 부결에 실패하고 나서는 지역구에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국회 안에서 우리 당을 잘 추스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고요. 많은 분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민심을 많이 경청을 했는데요. 지금은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원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고요. 네. 이제 우리 당원 여러분이나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분노, 허탈감, 무력감들을 심각하게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다 잘 추스려서 당이 신뢰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기대감을 어떻게 하면 다시 모아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당장 우리 발 앞에 떨어진 우리 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일이죠. 그건 이제 26일. 네. 네, 구속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모아가고 있고요. 당대표 단식이 이제 너무 오래돼서 상당히 건강에 염려가 많이 되고 해서 단식 중단을 계속 제가 조언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일단 빠른 회복과 리더십을 결집시켜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특히나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당 대표와 함께 한 목소리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선거 과정에서 이제 특히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아울러가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내일 원내대표 선출을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일부에서는 좀 추대 형태로 좀 보기 좋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런 의견도 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러한 목소리들이 그러시죠. 중진 의원들까지 폭넓게 수용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저 이용빈 의원께서는 또 의사이시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표 혹시 지금 병원에 직접 찾아뵌 적은 있으신지요? 최근에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몸 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은 뭐 단식 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최적의 그런 병원 시설에서 입원해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녹색병원이 이제 대개 단식 후에 입원해서 치유하는 경험이 가장 많은 병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안심이 되고요. 예. 여러 가지 의식 상태나 신경학적인 어떤 소견들이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내일 뭐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예정대로 하겠다라는 게 현재 계획이죠. 뭐 변경은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현재 이재명 대표 이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만 지지자들의 좀 분노로 인한 잇따른 탈당을 좀 만류하면서 단합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 당원분들이나 의원들에게 좀 먹힐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가결 결과가 우리 국민들께 특히나 윤석열 정부를 좀 이겨낼 수 있는 단합된 힘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께 많은 실망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단식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의 선봉에 서겠다 하는 점에서 그런 호소는 굉장히 절실하게 우리 국민들 마음에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능하고 이러한 친일 매국 정권 끝장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광주 시민들의 절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탄원서의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고 서명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특히나 분노하고 그런 우려를 통해서 막 탈당하시는 분들도 일부 생기고 있지만은 오히려 입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겨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대표가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지금까지 처리해왔던 또 관심을 가졌던 주요 현안 법안들에 대해서 좀 차질이 우려가 되고 국정감사도 지금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도 예상이 되는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서명 운동도 정말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좀 펼치고 있는데 전국적인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근데 그러한 과정들이 많이 오래 되진 않았지만 벌써 한 4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사 독재를 무너뜨려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어려운 민생을 다시 세우는 거고 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러한데 우리 국민들이 많은 마음들을 모아 주실 거로 믿고요. 정말 지금은 바라건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양심이 그나마 법원에 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길 바라는 것이죠. 예. 자, 의원님, 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이 당의 내용을 줄이고 앞으로의 또 전국의 국면 전환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고민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말 아깝게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민주당이 실력으로 유능하게 미래를 좀 제시하고 윤석열 정부의 이 검사 독재 끝장내야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점을 그러한 것을 대안으로서의 민주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신뢰도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 집권에도 성공하고 가까운 총선에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 그리고 자치단체장 또 당원들이 한마음으로 민생을 제대로 돌보는 그러한 믿음직한 민주당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고요. 이번엔 화제 한번 돌려보죠. 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뭐 여기서도 우리 지역 현안 챙겨야 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의원님? 여러 가지 이 광주시가 또 당초에 세웠던 이 예산 가운데서도 또 누락되거나 감액된 예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윤석열 정권이 이제 전반적으로 긴축 재정을 하겠다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부자 감세를 또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해지고 또 긴축 재정을 하니까 정작 필요한 곳에 돈을 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를 비롯해서 전국 지자체 살림이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예. 특히나 미래를 준비하는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예산들을 다시 제대로 좀 지켜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요. 네. 특히 지역화폐, 또 청년 일자리, 또 사회적 기업, 이런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여러 사업들을 제거하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정책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현장의 그런 우려와 한숨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난해보다도 6% 증액한 예산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정부 여당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의 마지막 성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정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열어서 저희 광주의 예산 문제를 상황 점검을 했고요. 네. 또 예산 시즌 때 이 광주 국회의원들과 광주시가 한마음이 돼서 이 예산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당내 상황도 가장 또 시급하고 크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만 또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의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관심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5086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현재 분열된 민주당의 모습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툭 터놓고 이 소통을 통해 예전보다 더 단결된 민주당의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2610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의원님 목소리 오랜만에 방송에서 듣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 부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의원님께서는 정률성 역사공원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신지 궁금하네요.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보내오셨는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률성 기념공원에 대해서는 이제 SNS를 통해서 제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광주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률성이라고 하는 음악가는 광주가 낳은 세계적인 예술인이거든요. 네. 그분이 과거에 행보에 대해서 공산당 행보를 통해서 정률성이라고 하는 광주의 자산이 이미 지난 정부, 그 전 정부에서도 이미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인으로서 자리매김을 이미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념 논쟁을 통해서 과거의 이 메카시즘의 열풍으로 네. 결국은 정치를 그렇게 이념 논쟁의 프레임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독재 정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현혹되면 안 될 것이고요. 네. 이건 결코 이념 논쟁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고요. 관련된 예산을 반드시 지키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고려인 마을에 그 어떤 분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고려인 마을에 지금 들어서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또 전국 뭐 육사 교정에 이걸 뭐 철거한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역사적인 논란이 빚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네, 홍범도 장군이 함께 했던 독립전쟁은 사실은 이제 과거에 왕의 나라였던 조선이 시민의 나라,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으로 바뀌는 그러한 혁명의 시기에 네. 국민의 군대로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병역 의무를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내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입각해서 독립전쟁을 하신 최초의 군인이세요.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현재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대한민국 국군의 최초 표상이 홍범도 장군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홍범도 장군의 표상이 흉상이 육군사관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정치인의 원형도 이 홍범도 장군에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것은 민주공화국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 의로운 전쟁이 결국은 독립전쟁이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군 산하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학교에 세워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철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확산을 시켜야 될 그런 분이신데 이런 논란에 좀 휘말리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 방송 생방송 출연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지역민들에게 요즘 참 걱정이 많습니다. 좀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도 어렵고 전국의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또 전쟁으로 인한 불안, 또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더 집중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켜서 윤석열 정부 절대 좌시하지 않아야 되겠죠. 네.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바라는 대로 싸워가겠습니다. 특히 광주 시민의 목소리를 더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어려운 시절이지만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